당신, 혹시 박순자 씨 아니세요? 죄송합니다. 저를 다른 분과 착각하신 것 같네요. 하지만 그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철수 씨, 정말 당신이었군요. 3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충격적인 고백이 시작됩니다. 30년 전 헤어질 때, 저한테는 할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 이미 임신 중이었어요. 그 아이는 민수라는 이름으로 자랐어요. 뭐라고? 그럼 민수가 네, 당신의 아들이었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신은 책임감 때문에 저와 함께 있었을 거고,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욱 가슴 아픈 진실이 밝혀집니다. 민수는 어떤 아이였어?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당신과 많이 닮았어요. 하지만 3년 전에 교통사고로 그 아이가 내 아들이 마지막에 발견된 아들의 편지. 엄마와 아버지가 다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평생 아버지 한 분만 사랑하셨어요. 이제 늦었지만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사시면 안 될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성공한 CEO와 청소부로 제외한 첫사랑의 운명 같은 이야기입니다. 30년의 세월과 숨겨진 아들의 존재, 그리고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은 두 번째 사랑. 과연 이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들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20층, 대형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65세의 박철수 대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며 내일의 중요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작은 건설회사로 시작해 지금은 직원 300명이 넘는 중견기업의 수장이 된 그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박 대표는 모든 것을 가진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고급 정장에 어울리는 당당한 체격, 진중한 목소리로 회의를 이끄는 카리스마, 그리고 업계에서 인정받는 신뢰도까지.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사무실에서 혼자 야근을 할 때면 박 대표는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사진을 꺼내보곤 했습니다. 35년 전 28배 청년이었던 자신과 25의 아름다운 신부가 함께 찍은 결혼사진이었죠. 사진 속 두 사람의 얼굴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순자야. 박 대표는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박순자, 그의 첫 번째 부인이자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30년이 흘렀지만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된 신혼생활이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컸죠. 박 대표는 당시 작은 건설업체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하며 언젠가는 자신만의 회사를 차리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런 남편의 꿈을 믿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큰 집에서 살게 될 거야.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말이야. 그때 박 대표가 순자에게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순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당신이 하고 싶은 일 다 해봐요. 저는 옆에서 응원할게요라고 말해주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박 대표가 30대 초반에 친구와 함께 차린 작은 건설회사는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큰 손실을 보며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잘못된 설계와 부실 시공으로 인한 하자 보수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고 결국 모든 재산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박 대표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아파트를 팔아야 했고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죠. 사업 실패에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회사도 그를 선뜻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박 대표는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인력사무소 앞에서 기다리다가 하루 일거리를 얻는 날들이 계속되었죠. 때로는 일거리가 없어서 빈손으로 집에 돌아와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자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그런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다정하게 위로해주며 함께 어려움을 견뎌나갔죠. 자신도 시간제 일자리를 구해서 가게의 보탬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요.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좋아질 거예요 라는 것이 순자의 입버릇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사랑만으로 극복하기에는 너무 가혹했습니다. 월세를 밀리는 일이 잦아졌고 때로는 끼니를 거르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 대표는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순자를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대표는 하루 종일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라면 하나를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은 이것밖에 없어요. 내일 장을 보러 가야겠어요 라고 미안해하는 순자를 보며 박 대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박 대표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이런 고생을 시키고 있어.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 이겨내면 되잖아요.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지만 박 대표의 마음은 이미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 대표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순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가난한 생활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까? 순자는 자신 때문에 젊음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마침내 그 끔찍한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박 대표는 순자에게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너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나와 있으면 계속 고생만 하게 될 거야.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거부했지만 박 대표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고 박 대표는 그 후로 순자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 이별 후 박 대표는 성공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다시는 가난해지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밤낮 없이 일했고 마침내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마음속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3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박 대표는 혼자였습니다. 사업에만 전념한 결과 가정을 꾸릴 기회도 마음을 나눌 사람도 만들지 못했죠. 성공했지만 외로운 노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박 대표는 오랜만에 회사 로비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바로 사무실로 향했지만 그날은 새로 온 직원들의 근무 상황을 점검해 보고 싶어서 1층부터 천천히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로비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출입하는 직원들, 방문객들을 안내하는 안내데스크, 그리고 깨끗하게 관리되는 대리석 바닥. 박 대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 전 꿈꿔왔던 회사의 모습이 현실이 된 것에 대한 뿌듯함이 밀려왔죠. 그때였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바닥을 닦고 있는 청소 아주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허리를 구부린 채 정성스럽게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청소복을 입고 회색빛이 도는 머리를 뒤로 질끈 묶은 모습이었죠.
박 대표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옆모습에서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호기심이 생긴 박 대표는 몇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청소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 박 대표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얼굴, 30년이 흘러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그 눈매와 코, 그리고 입술의 모양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박순자, 그의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아니야. 박 대표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순자일 리가. 하지만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그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변화했지만 30년 전 사랑했던 그 여인의 모습이 틀림없었죠. 박 대표는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하던 여인도 박 대표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 대표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도 놀라움이 스쳐갔습니다. 걸레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죠. 두 사람은 몇 초간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박 대표의 머릿속에는 온갖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놀라움, 당황, 그리움, 미안함, 그리고 부끄러움까지. 죄송합니다. 방해가 되었나요? 여인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30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힘들었던 세월의 무게가 묻어나는 쉰 목소리였죠. 박 대표는 대답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극심한 어지럼증이 몰려왔습니다. 박 대표는 비틀거리며 벽에 기대려 했지만 그만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머, 대표님.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도 놀라서 일어났지만 다른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119에 신고하세요. 의무실로 옮겨요. 직원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 대표는 의식을 잃은 채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박 대표의 머릿속에는 30년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자와 처음 만났던 날, 프로포즈했던 날, 결혼식, 신혼여행, 그리고 사업 실패로 힘들어했던 시절, 마지막 이별의 순간까지. 당신,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별할 때 순자가 했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도 미안해, 순자야. 정말 미안해. 박 대표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로비에서는 청소 아주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걸레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응급실로 따라갔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소 일을 하는 계약직 아주머니가 회사 대표의 응급실까지 따라갈 수는 없는 일이었죠. 정말 철수 씨였을까? 그녀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박철수, 30년 전 자신의 남편이었던 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의 본명은 정말 박순자였습니다. 30년 전 헤어진 후 원래 성인 김씨로 돌아가 김순자로 살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박순자로서의 기억이 남아 있었죠. 아니야. 설마.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성공하실 리가 없어. 분명 다른 사람이야. 하지만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그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그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지만 그 눈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날 퇴근 후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본 첫사랑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움이 컸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그는 저렇게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다니 마치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정말 철수 씨라면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나를 알아봤을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싶으실까? 한편 응급실에서 의식을 회복한 박 대표도 비슷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의사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한 일시적인 기절이라고 진단했지만 박 대표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순자. 과연 그녀는 자신을 알아봤을까? 그리고 만약 알아봤다면 어떤 기분일까? 혹시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박 대표의 마음은 30년 전 그때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하루를 보낸 박 대표는 다음날 아침 일찍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의사는 충분한 휴식을 권했지만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 본 그 여인이 정말 순자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회사에 도착한 박 대표는 평소와 달리 1층 로비부터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 청소 아주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제 일 때문에 그만두었나 하는 걱정이 들었죠. 관리팀장. 박 대표는 관리팀장을 불러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어제 로비에서 청소하던 아주머니, 오늘은 안 보이는데? 아, 김순자 씨 말씀이신가요? 오늘은 다른 층 청소 담당이시라서 1층에 안 계십니다. 김순자. 박 대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성은 다르지만 이름은 같았습니다. 혹시 이혼 후 원래 성으로 돌아간 것일까요? 그분, 언제부터 우리 회사에서 일하셨나요? 한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하셔서 평가가 좋으신 분이에요. 박 대표는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었지만 너무 관심을 보이면 이상하게 여길 것 같아서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그날 하루 종일 회사 곳곳을 돌아다니며 혹시 그녀를 만날 수 있을지 기대했습니다. 오후 3시쯤 박 대표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복도 끝에서 청소용 카트를 끌고 가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뒷모습이었지만 어제 본 그 아주머니가 분명했습니다. 박 대표는 심호흡을 하고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 대표와 마주치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제는 괜찮으신지요? 목소리를 들은 순간 박 대표는 확신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잊을 수 없었거든요. 조금 쉬고 거칠어졌지만 분명히 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박 대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박순자 씨 아니세요? 순자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걸레를 든 손이 눈에 띄게 떨렸죠. 죄송합니다. 저를 다른 분과 착각하신 것 같네요. 순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순자입니다. 박 대표는 그녀의 반응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만약 정말 다른 사람이라면 이렇게 당황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박 대표도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황급히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 대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순자가 맞는데 왜 모른 척할까? 혹시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박 대표는 사무실에서 순자에 대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헤어질 때의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때 순자는 끝까지 이혼을 반대했었죠. 왜 이래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지만 박 대표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너를 위한 길이야. 나와 있으면 평생 고생만 하게 될 거야. 그때 순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정말 이게 끝인 거예요? 다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좋을 거야. 서로를 위해서. 그 후로 박 대표는 순자의 소식을 일체 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잊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했었죠. 하지만 정작 그는 다른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꾸리지도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순자에 대한 그리움이 늘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박 대표는 인사팀장을 불러 김순자에 대한 정보를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김순자 씨는 어떤 분인가요? 나이는 62세이고 혼자 사시는 것 같습니다. 가족관계는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네요. 성실하고 말수가 적으신 편이고 다른 직원들과도 거의 교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혼자 산다는 말에 박 대표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살아온 것일까? 아니면 재혼을 했다가 다시 혼자가 된 것일까? 며칠 후 박 대표는 엘리베이터에서 순자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순자가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박 대표도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할 말이 있었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과 서로 다른 현재의 위치가 그들 사이에 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몸은 괜찮으신지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대표는 순자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서 30년 전의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순자는 급히 나갔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며 한 번 더 박 대표를 바라보았죠. 그 눈빛에는 여전히 예전의 그 온화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 대표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순자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30년이 흘렀지만 그녀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는 성공한 기업인이고 그녀는 청소부였습니다. 과연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한편 순자도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현재 모습을 생각하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30년 전 젊고 아름다웠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그저 평범한 청소부 아주머니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분은 이제 다른 세계 사람이야. 순자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기억도 하고 싶지 않으실 거야. 그날 밤 박 대표는 사무실에서 30년 전의 기억들을 차근차근 되짚어 보았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간직해온 낡은 결혼 사진을 꺼내 들고 젊은 시절의 자신과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1989년 가을, 28살의 박철수는 건설회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성실하고 패기 넘치는 젊은 현장 감독으로 동료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죠. 꿈은 언젠가 자신만의 건설회사를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순자를 처음 만난 것은 그의 봄이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맞선이었는데 첫눈에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순자는 25살의 초등학교 교사였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수입니다. 첫 만남에서 박 대표가 어색하게 인사했을 때 순자는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김순자예요. 반갑습니다. 그 미소가 박 대표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순자는 외모도 아름다웠지만 무엇보다 순수하고 진실한 성격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몇 번의 만남 후 두 사람은 서로 사랑에 빠졌고 6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철수 씨, 제가 당신을 만난 게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프로포즈를 받던 날 순자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순자야,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자. 박 대표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순자의 손가락에 끼워주며 약속했습니다. 1990년 봄에 올린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두 집안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 축복해 주었고 신혼부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박 대표는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승진을 거듭했고 순자는 결혼 후에도 교사 일을 계속하며 가정과 일을 병행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등산을 가거나 영화를 보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죠. 여보, 언젠가 우리도 큰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순자가 TV에서 나오는 고급 주택을 보며 농담처럼 말했을 때 박 대표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회사를 차리면 그런 집도 사줄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봐. 저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큰 집이 아니어도 당신과 함께 있으면 되니까요. 그때의 순자는 정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하는 공간이라서 행복해했죠. 하지만 박 대표의 야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3년 회사 동료와 함께 독립해서 작은 건설회사를 차렸습니다. 철수건설이라는 이름의 회사였죠. 순자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남편의 꿈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안정된 회사를 그만두고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을 때 박 대표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나한테는 경험도 있고 인맥도 있어. 몇 년 안에 중견기업으로 키울 수 있을 거야. 그럼 저도 교사 일을 그만두고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너는 일단 계속 교사 일을 해. 회사가 안정될 때까지는 내 수입이 필요할 것 같아. 처음 1년은 순조로웠습니다. 작은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회사의 기반을 다져나갔죠. 박 대표는 더 큰 프로젝트에 도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 가을, 운명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방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 프로젝트였는데 그때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성공하면 회사를 크게 키울 수 있는 기회였죠.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우리 인생이 바뀔 거야. 박 대표는 계약서에 사인하며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큰 집도 사고 아이도 낳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순자는 남편의 열정을 보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몇 달이 지나면서 문제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설계상의 오류, 자재 공급업체의 부도, 그리고 예상보다 복잡한 집안 구조. 모든 것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박 대표는 밤낮 없이 현장을 뛰어다니며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더 커져갔죠. 공사비는 계속 늘어났고 완공 예정일은 자꾸 미뤄졌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상할까봐 걱정돼요. 밤늦게 지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는 남편을 보며
순자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견디면 돼. 이번 프로젝트만 끝내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하지만 박 대표 자신도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매일 쌓여가는 문제들과 늘어나는 비용을 보며 불안감이 커져갔죠. 그리고 마침내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완공된 아파트에서 심각한 하자가 발견된 것입니다. 누수, 균열,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까지. 입주민들은 집단으로 항의했고 언론까지 이 문제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면 보수를 해야 합니다. 구조 전문가의 진단 결과였습니다. 비용은 최소 50억 원 이상 들 것 같습니다. 50억 원. 당시 철수건설의 자본금은 고작 5억 원이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박 대표는 그날 밤 순자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사가 망했다는 것,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다는 것까지.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순자는 충격을 받았지만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잖아요. 건강하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박 대표의 절망은 깊어만 갔습니다. 회사는 파산했고 개인 보증까지 서 있던 상황에서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것이었죠. 그때부터 정말 고단한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대표는 어디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사업 실패에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를 믿고 고용할 회사는 없었죠. 결국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대표가 순자의 지난 30년을 알게 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회사 관리팀 직원이 무심코 한 말에서였죠. 김순자 씨 정말 불쌍하세요. 혼자서 그 고생을 다 하셨다니. 관리팀 여직원이 동료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된 것입니다. 어떤 고생요? 아드님을 혼자 키우시다가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잃으셨대요. 그 후로 완전히 혼자가 되셨다고. 박 대표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자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을 잃었다는 것.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 대표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알아보기 위해 관리팀장을 불러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김순자 씨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직원 복지 차원에서. 관리팀장은 인사 파일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62세이시고 아드님 하나 두셨는데 29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네요. 현재는 원룸에서 혼자 거주하시고 다른 가족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드님이 29세라고 했나요? 네, 맞습니다. 박 대표는 빠르게 계산해 보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29세였다면 1994년쯤에 태어났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바로 자신과 순자가 이혼한 바로 그 해였죠. 설마. 박 대표의 머릿속에 끔찍한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었을까요? 그날 밤 박 대표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이혼할 당시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순자가 유독 이혼을 거부했던 이유, 마지막에 했던 그 의미심장한 말들.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해요? 제발 다시 생각해 봐요.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을 때 박 대표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저한테는 할 말이 있어요. 중요한 얘기가. 무슨 얘기든 나중에 하자. 지금은 너무 힘들어. 그때 순자가 하려던 말이 혹시 임신 소식이었을까요? 박 대표는 후회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박 대표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순자의 지난 30년을 조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며칠 후 받은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순자는 이혼 후
김순자로 성을 바꾸고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교사 일을 계속하면서도 여러 부업을 해가며 생계를 이어갔죠. 아들 김민수는 성실한 아이로 자랐고 대학까지 졸업한 후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민수는 퇴근길에 음주운전자가 몬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순자는 유일한 가족을 잃고 완전히 혼자가 되었죠. 그 후 교사직도 은퇴하고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다가 결국 청소 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민수의 출생 신고서였습니다. 출생일이 1994년 8월 15일. 박 대표와 순자가 이혼한 해의 8월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3개월 후에 태어난 아이였죠. 박 대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순자가 마지막에 하려던 말이 임신 소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만약 그때 알았다면 절대 이혼하지 않았을 텐데. 보고서에는 민수의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 대표와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민수는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박 대표는 사무실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모르고 지낸 아들, 그리고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 아들.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었던 것들, 함께 보낼 수 있었던 시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더욱 괴로운 것은 순자의 삶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 겪었을 그녀. 박 대표가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순자는 생활 전선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순자가 민수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과외를 하고 주말에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방학 때는 학원 강사로도 일했죠. 민수가 대학에 들어갈 때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금까지 빼서 월세로 이사를 갔습니다. 자신은 힘들어도 아들만큼은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장학금 받아서 등록금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민수가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순자는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순자는 항상 씩씩하게 대답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지친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취업 후에는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며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모실게요라고 말했죠. 순자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30년 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거든요. 아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사 먹으며 늦은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3년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순자는 다시 혼자가 되었고 이번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박 대표는 보고서를 읽으며 순자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모든 것들. 만약 자신이 함께 있었다면 순자는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민수, 자신의 아들이었던 그 아이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 대표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약 민수를 알았다면 어떤 아버지가 되었을까? 함께 축구도 보고 여행도 가고 인생 조언도 해주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고 순자는 혼자서 그 슬픔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박 대표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순자에게 다가가서 사과하고 늦었지만 함께 민수를 그리워하고 싶다고.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박 대표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순자에게 접근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었죠. 순자가 청소하는 시간과 장소를 파악해서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 대표는 순자가 15층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을 시간에 맞춰 그곳으로 갔습니다. 순자는 꼼꼼하게 바닥을 닦고 있었고 박 대표가 나타나자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아, 대표님. 죄송합니다. 방해가 되었나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박 대표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혹시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실까요? 순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일하는 시간이라 일이 끝나고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6시 두 사람은 회사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30년 만에 제대로 된 대화였죠.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박 대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요, 물만. 순자는 여전히 긴장한 채로 대답했습니다. 박 대표는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순자 씨. 아니, 순자야.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순자는 고개를 들어 박 대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30년 동안 쌓인 복잡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 씨. 순자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말 당신이었군요. 그래, 나야. 30년 만이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얼굴들이었지만 그 속에서 30년 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많이 변했네요.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도. 하지만 눈은 그대로야. 박 대표도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성공하셨네요. 정말 대단해요. 순자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기쁨이 담겨 있었죠. 미안해, 순자야. 정말 미안해. 박 대표는 갑자기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일.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정말 최악의 선택을 했어. 박 대표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를 혼자 두고 민수를. 순자는 깜짝 놀라며 박 대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를 어떻게 알게 됐어. 민수가 내 아들이었다는 것도. 박 대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 순자도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모든 슬픔과 그리움이 터져나왔습니다. 왜 이제야? 순자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 대표도 함께 울었습니다. 내가 그때 알았다면 절대 떠나지 않았을 텐데. 두 사람은 카페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었죠. 다른 손님들이 신경 쓰일 정도였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날 마지막에 하려던 말이 민수 얘기였어? 박 대표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임신 사실을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순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책임감 때문에 저와 함께 있었을 거고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박 대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자신은 너무 자존심이 강했고 가난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어떤 아이였어? 박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당신과 많이 닮았어요. 성격도 비슷하고 똑똑하고 성실했어요. 사진 좀 볼 수 있을까? 순자는 핸드폰에서 민수의 사진을 찾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대표는 사진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자신과 닮은 아들이었습니다. 특히 웃는 모습이 젊은 시절의 자신과 똑같았죠. 이 아이를 내가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다니. 박 대표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좋은 분이었는데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박 대표는 순자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지만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민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순자는 30년 동안 혼자 간직해온 추억들을 박 대표와 공유했고, 박 대표는 놓친 아버지의 시간을 그렇게라도 채우려 했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박 대표가 물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아버지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라고 했어요. 순자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박 대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순자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박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너무 달라졌어요. 당신은 성공한 사업가이고 저는 그냥 청소부예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너와 함께 민수를 그리워하는 거야. 혼자가 아니라 함께. 순자는 박 대표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시간을 주세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이야. 기다릴게. 얼마든지 기다릴게.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30년 전 그때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비록 많은 것이 변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순자는 박 대표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순자가 먼저 용기를 낸 것이었죠. 두 사람은 한강공원의 조용한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철수 씨,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숨긴 게 또 있어요. 박 대표는 긴장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뭔데? 민수를 임신했을 때 말이에요. 순자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당신에게 말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임신 사실을 알면 더 큰 부담을 느낄 것 같아서. 박 대표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계속 말해줘. 이혼 서류에 사인하는 그날까지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말하려고 했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게 최선이야라고 했을 때 포기했어요. 순자야. 박 대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순자가 더욱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가 죽기 전에 당신을 찾으려고 했어요. 뭐라고? 민수는 성인이 되고 나서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저는 계속 돌아가셨다고 했지만 아이는 영리했어요. 언젠가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죠. 박 대표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박철수라는 이름으로요. 순자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찾았어? 네. 민수는 당신이 성공한 사업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박 대표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찾고 있었다니. 언제부터? 죽기 6개월 전부터요. 민수는 저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순자는 핸드폰을 꺼내 민수의 메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메모에는 박 대표의 회사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만나면 할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드릴 말씀, 엄마를 위해 부탁드릴 것들, 30년 동안 기다린 이야기들. 박 대표는 메모를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만나고 싶어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민수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어? 전혀요. 오히려 당신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성공하셨구나 하면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왜 바로 연락하지 않았어? 타이밍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나타나면 당신이 당황하실까봐. 순자는 아들의 세심한 마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상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박 대표는 더욱 슬퍼졌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신중하게 계획하고 있었는데 운명은 그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고 나기 전날 밤에 민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순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 엄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네, 당신을 만나러 가려던 거였어요. 회사로 전화해서 면담 신청을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박 대표는 운명의 잔인함을 느꼈습니다. 하루만 더 일찍, 단 하루만 더 일찍 민수가 용기를 냈다면, 아니면 사고가 하루만 늦게 일어났다면, 민수 방에서 발견한 편지가 있어요. 순자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당신에게 드리려고 썼던 편지예요. 박 대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아버지께라고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민수의 정성스러운 손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께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30년 동안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하셨지만 저는 언젠가부터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원망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분명히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셨을 거라고 믿어요. 엄마가 저를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한 번도 아버지를 나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좋은 분이라고 하시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셨어요. 이제 제가 어른이 되었으니 아버지를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버지가 다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평생 아버지 한 분만 사랑하셨어요. 이제 늦었지만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사시면 안 될까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김민수 올림. 박 대표는 편지를 읽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소원, 그리고 부모를 향한 순수한 사랑이 편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바랐구나. 박 대표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네. 그 아이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순자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놓친 시간들,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모두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순자야. 박 대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순자는 박 대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30년 전의 그 사랑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이제 와서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민수도 그걸 바랐잖아.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소원, 그리고 30년 동안 억눌러온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뭐든지 민수 무덤에 함께 가주세요. 아버지로서 인사해 주세요. 당연하지. 우리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그날 두 사람은 민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박 대표는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30년 동안의 부재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엄마와 함께 아들을 그리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박 대표는 회사 경영에서 한 발 물러나 회장직으로 옮기고 실질적인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이제 순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청소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 대표가 적극적으로 권했지만 그녀는 무작정 의존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신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30년간 교사로 일했던 경험이 다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두 사람은 매주 토요일마다 민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함께 꽃을 가져다 주고 아들에게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박 대표는 그때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늦었다고 말했고 순자는 아빠를 만났어. 정말 좋은 분이야라고 속삭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은 민수가 어릴 때 자주 갔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순자가 제안한 것이었죠. 민수가 여기를 정말 좋아했어요. 순자가 회전목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 저와 함께 자주 왔는데 항상 아빠도 함께 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랬구나. 박 대표는 아들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을 아쉬워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라고 했는데 순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아니야. 틀린 말이 아니었어. 나는 정말 하늘에만 있었으니까. 땅으로 내려오지 못했던 거지. 두 사람은 놀이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민수에 대한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비록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이지만 이렇게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철수 씨, 순자가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죠? 이렇게 사는 게 뭐가? 당신은 성공한 사업가인데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박 대표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내가 지금까지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게 진짜 성공이 아니었어. 돈과 명예는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건 다 놓쳤잖아. 하지만 진짜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야. 30년 늦었지만 이제야 알았어. 순자는 박 대표의 진심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 대표는 순자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다시 결혼하자. 순자는 깜짝 놀라며 박 대표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에 못다한 얘기를 이제라도 하고 싶어. 나와 결혼해 줄래? 하지만 우리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랑에는 나이가 없잖아. 박 대표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순자에게 끼워주었던 그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3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어. 언젠가 다시 내 손에 끼워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박 대표는 30년 만에 다시 순자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3개월 후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장이 아닌 민수의 무덤 앞에서였습니다. 몇몇 가까운 사람들만 참석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30년 전보다 더 의미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빠와 엄마가 다시 만났어. 내가 바라던 대로 함께 행복하게 살게. 결혼식 후 두 사람은 작은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박 대표는 화려한 펜트하우스를 정리하고 순자와 함께 살 수 있는 아담한 집을 구했습니다. 이게 진짜 집 같아. 박 대표가 순자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집이 아니라 그냥 잠자는 곳에서 살았던 것 같아. 저도 그래요. 민수가 없어진 후로는 집이 너무 쓸쓸했는데 이제는 다시 따뜻해졌어요. 두 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30년의 공백을 채워나가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민수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지금 우리를 보고 있을까? 순자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분명히 기뻐하고 있을 거야. 자기가 바라던 대로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고마워, 민수야.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나게 해줘서. 박 대표도 아들의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내가 있어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어. 그날 밤 두 사람은 창밖의 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살자. 그래.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헤매었지만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게 돌아왔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니까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비록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어도 운명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해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적절한 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더 큰 행운이 찾아오실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